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대구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동대학교와 영남이공대학교 평생개혁원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먼저 개발지역 위치를 한번 보시면요. 가장 크게 대구공항이 있고요. 그리고 임당지역, 대임지구, 경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타운이 옮기는 연호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발표된 종상향지역, 우리 만천범어지역하고 수성지구하고 송현 대명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청이 두루정수장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요. 결국 대구에 투자할 곳은 앞으로 요 5군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분석하시고 투자하시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디를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자, 먼저 대구시청하고 연호지구를 이렇게 보시면요. 자, 어디를 투자하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시청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고 계시던데요. 자, 우리가 이 토지 가치가 올라가고 부동산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 많이 움직여야 돼요. 자, 사람이 많이 움직이고 돈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자, 시청하고 연호지구하고 비교하면 결국 법원이 아무래도 변호사, 판사, 검사부터 시작해서 법무사 이런 분들이 고수익을 올린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이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앞으로 연호지역이 굉장히 핫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현재 대구시청하고 법원하고 비교해보면 대구시청에는 크게 개발된 것이 없죠. 그렇지만 법원 같은 경우는 많은 상가들이 있고 주변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지역이 훨씬 투자성이 좋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종상향 지역도 이 학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괜찮다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당 지역 같은 경우도 투자가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결국 여기가 12,000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경산의 중심이 상당량 이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2,000세대 곱하기 3명만 해도 얼마입니까? 36,000명이 여기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하고 서민분들이 사는 지역하고 이 걸린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가 잘 될 것이냐? 아무래도 서민들이 사는 곳이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임대주택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는데요. 그 임대주택도 괜찮을 것이고요. 일반 분양도 나름대로 가치는 올라갈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고 투자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 공항을 추천합니다. 자, 대구가 이렇게 되는데요.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빈 땅인데 결국 다른 데들은 다 개발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항은 앞으로 이것이 풀리면서 엄청난 210만 평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개발되게 되면 대구 중심이 상당히 이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올해 3월 달에 대구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개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발 지역이 외곽순환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교도소를 먼저 한번 예를 들게 되면요. 자, 교도소가 들어서게 되면 결국 대부분 분들은 땅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교도소가 들어서게 되면요. 일단은 죄수들이 가야 되니까 결국 사람이 들어오게 되죠. 교도관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면회객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재판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면 법원까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결국 바로 이렇게 외곽순환도를 타고 연호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하로 중심으로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로 만들어서 신호 안 받고 바로 갈 수 있는 이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곽순환도로가 대구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고속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외곽순환도로에 나들목 있죠? 이 나들목 중심으로 해서 투자하시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LH와 도시공사의 분양
방법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요. 이 LH 같은 경우는 원칙은 입찰가 추천 방식입니다. 최저금액을 정해놓고 무작위로 100에서 500만 원을 넣고 청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한 분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분양을 하는데 아무래도 단독 택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업무단지 같은 경우는 최고가 입찰 방식, 그러니까 최저금액을 정해놓고 제일 높게 쓰시는 분이 낙찰을 받는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찌간에 결국 LH에서 하는 것은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투자성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이 도남지구, 연경지구가 있고요. 앞으로 연원지구하고 대임지구가 LH에서 하는 입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원지구하고 대임지구에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필지를 다 정해놓고 그 필지마다 청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컴퓨터가 추첨하는 것이니까 최저금액으로 내가 낙찰받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꼭 관심을 가지시고 되고요. 도시공사가 해서한 것은 최저가 입찰 방식, 최고가 입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최저금액을 정해놓고 제일 높게 쓰시는 분이 청약되는, 낙찰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는 검단 오토폴리스나 수성 알파시티 그리고 안심 뉴타운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 수성 알파시티 같은 경우에 업무단지는 70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요. 지금 2,400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단지 같은 경우는 3,400에 낙찰받았는데 지금 1,700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한 수익을 올렸죠. 우리 아파트 뭐 3배 올랐다 그러면 난리가 났었겠죠. 그러니까 택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3배 올라도 조용해요. 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투자도 상당히 괜찮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구시청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두류 정수장이죠. 2호선 감삼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공임대 4,000세대가 들어선대요. 그런데 시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성이 아주 좋다고는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투자성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투자성은 떨어진다 보시면 되겠어요. 왜? 여러 지역에는 많은 돈이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비해서 시청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듣는 분들 시청에 업무 때문에 가보신 분들 있습니까?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대구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지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어디가 낫다? 연호 지역이 상당히 투자성이 좋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조타운이 들어서는 데가 연호 지역하고 대공원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법조타운이 들어섭니다. 검찰청하고 대법원이 여기에 들어서게 되고요. 이것이 외곽순환도로입니다. 그리고 업무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상업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공주택, 아파트가 들어서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으로 들어선다 합니다. 근데 장기 임대로 갔다가 10년이나 어떤 약정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줍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그래도 일반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해요. 그래서 계약한다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상당한 수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돈이 좀 있는 분들은 단독 택지 지구를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농지를 사신 분들은 35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적다고 막 데모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결국 이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지역이 있어요. 이 취락지역 같은 경우는 수용이 안 된 지역이죠. 같은 경우는 지금 1,700에서 2,000까지 가는 평당입니다. 그런 시세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결국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단독 택지가 한 700만 원 분양된다 해도 결국 2천만 원이면 3배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택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저는 제일 좋은 지역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여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쪽이 지금
대공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어요. 대공원이 개발되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고요. 조용히 살고 싶으면 이쪽도 괜찮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택지 특약하시고요. 돈이 좀 많다. 그러면 업무단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업무단지 제일 좋은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서 결국 특약해서 낙찰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고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최고가 이탈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돈 있는 분들은 한 200평 정도로 분양한다 하던데요. 투자하셔가지고 건물 짓고 하게 되면 임대나 이런 것들은 고수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업무단지 여기도 있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꼭 하셔야 되겠고요. 올해 10월달, 11월달 정도에 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청약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임지구입니다. 임당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죠. 여기에 12,000세대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여기는 공공임대가 한 60% 정도 됩니다. 일반 분양은 40%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개발이 된다는 거죠. 발전이 됩니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위치는 요 학교가 있는 초등학교 요 학교가 있는 요 지역 있죠. 요 초록색 진한 요 부분이 아무래도 주운주거 해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여기가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업지역 입구 쪽은 괜찮겠죠. 그리고 공원용지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준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도 수자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독택지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단독택지도 입찰하셔서 당첨되면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 경산의 중심이 이렇게 많이 옮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12,000세대인데 곱하기 3명 한다 그러면 36,000 아니겠습니까? 36,000명이 여기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산의 중심이 이쪽으로 많이 옮겨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임당지역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1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이 대구공항 210만 평입니다. 여기는 엄청난 면적의 공항이에요. 이 국가 땅이기 때문에 결국 개발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하늘에서 그대로 내리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구공항은 뭐를 생각하는가 하면요. 이 해운대하고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를 법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발한다는데요. 이 부산의 해운대가 옛날에 수영 비행장이었습니다. 1974년도에 수영 비행장을 김해로 비행장 옮기고 여기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왜? 국가 땅이니까 그대로 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업무단지로 해서 이렇게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먼 공항이 보이죠? 이 지역이 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멋있는 건물하고 샌드시티부터 시작해서 무역회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백석고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좋은 건물들, 넓은 평의 아파트들, 현대 아이파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해운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해운대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우리가 학군이 사람을 땡깁니까? 사람이 학군을 만들어가는 겁니까? 저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추상적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결국 학군이라는 것은요. 돈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학군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판사, 검사 이런 변호사들이 결국 고수익이 되니까 이분들이 결국 학구율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고액 가해들이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쪽집게 강사들의 월급하고 일반 학원의 강사들의 월급은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고액 가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학구열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애 공부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수학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결국 공부 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학군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요. 자, 대형 평수부터 해서
평수가 다양한 아파트가 있는 지역하고 30평대 아파트만 있는 아파트하고 어디가 대장 아파트가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어디가 금액을 땡겨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냐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다양한 평수의 아파트, 50평부터 해서 100평까지 있는 아파트, 이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80평에 살던 분이 30평대로 옮기겠느냐? 절대로 옮길 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평수에 있는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성구의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10년 다 지났죠. 대형 평수들이 10년 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30년 되면 40년 되게 되면요. 이것도 이제 구축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축이 되면 결국 이분들이 어디론가 또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어디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공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운대가 그랬지 않습니까? 해운대와 마찬가지로 공항도, 대구공항도 옮기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서 결국 돈 있는 분들이 옮기게 돼서 결국 새로운 문화권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수변도시 마리나베이입니다. 하늘 정원이 있는 호텔인데요. 이렇게 조명도 참 멋있죠. 또 물과 수변도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되어 있어요. 이것을 견본을 해서 대구공항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지금 대구시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가요,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450%로 다운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목적으로 상업지역에 앞으로 50층짜리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허가 난 건 할 수 없고요. 앞으로는 그런 허가가 안 됩니다. 30층 전후밖에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앞으로 공항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종을 낮춰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국 휴양 친환경 주거단지, 고층 아파트, 대형 평수들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고요. 창조 업무단지 해서 결국 이렇게 또 멋있는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고요. 문화 중심으로 해서 목가단지 이렇게 또 백석호나 이런 것들, 엑스코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지 210만 평이 개발되면 새로운 문화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재개발 지역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하늘에서 만들어서 그대로 내리게 되면 여기는 어마무시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향후 한 10년을 바라본다 그러면 여기에 꼭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의 종상향이 되는데요. 이 범어지구하고 수성지구하고 그다음에 송현 대명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 지주들이요 10,000제곱미터가 모였다. 그러면요 12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종상향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2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주들이 모였다. 그러면 어떻게? 24층까지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지역으로 이동 일반 주거 지역이죠.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주가 모였다. 그럼 어떻게 해요? 34층까지 지을 수 있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구는 전반적으로 지금 집값이 아파트가 워낙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올해 2만 가구 입주, 내년도에 3만 가구 이상 입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대구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지역의 아파트 건설은 좀 상당한 지원을 받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했던 연호지역이나 아니면 이런 대임지구 같은 경우는 분양 요것은 상당히 저렴한 걸 분양하기 때문에 낙찰받으시면 괜찮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 지구를 순위를 매긴다 그러면 제일 좋은 데는 아무래도 범어지구가 제일 낫겠죠. 그리고 내가 거주하면서 여기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요 앞으로 좀 조정을 받고 하게 되면 집값이 좀 다운됩니다. 그때 적당한 시점에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제가 대구의 입주 물량을 이렇게 분석해서 결국 또 소구금융, 비소구금융을 해서 최저 금액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바닥이 어디일 것이냐 그런 것들 강의해놨으니까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요, 올해의 최대 투자처는 연호지구라고 생각합니다.
10월 달 정도에 분양을 한다 그러는데 반드시 입찰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10년 장기적으로 보면 대우공항부지가 투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항 주변에 투자해 놓으시면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거주하면서 투자할 곳은 아무래도 종상향된 범어지구가 투자성이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구 집값이 좀 조정이 되게 되면 적당한 시점에서 투자하셔서 경제적 수익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과거에 개발된 그런 지역들을 분석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결국 과거는 미래를 투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개발 그런 사항들을 보시면서 미래 투자 방향을 결정하시면 저는 제일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